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흥광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50일이 되어 오는데요. 어떤 도발도 없습니다. 김정은이 시도 때도 없이 벌컥벌컥 쏘아대던 대구경 방사포인가 뭔가 하는 것도 안 쏘고 있고, 또 그렇게도 깐죽거리는 이스칸테리오, 또 에이텍 김수요 하는 미사일들도 요즘 발사하는 걸 구경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로켓맨이라고 불리는 김정은이 아예 미사일 발사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그렇게 즐기는 김정은, 웬일인지 가물에 콩나듯이 띄엄띄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뿐입니까? 무엇보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자기들이 그토록 바라던 친북 좌파들이 완전히 득세했고, 또 그들이 북한과의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을 그렇게도 학수고대하고 있고 매일매일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27과 9.19 등 남북 정상회담조차 있었는지 없었는지 의문들 정도로 남한의 친북구에 어떠한 호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북한이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이렇게 해서는 존재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왕에 그 이유를 좀 거들어 본다면, 첫째로는 정책적인 변화,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령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 해제와 같은 이런 것을 꿈도 못 꾸는 조건에서 특별히 힘을 뺄 필요도 없다, 또 그렇다고 자극할 필요도 없다, 이런 판단 아래 현상 유지를 하면서 내부 상황이나 관리하거나 아니면 SLBM 따위의 큰 주목을 소리 없이 만들어간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여러모로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적 변화의 의도가 있었다면 지난 5월 12일에 23일 만에 두 번째로 반짝 나타난 김정은, 그때 어떤 행동을 했던가요? 당 중앙 군사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핵 포기가 아니라 우리는 핵 억지력, 즉 핵 보유를 붙이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을 놓고 보면 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 보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북한의 경제적 위기가 심각해서 로켓맨이 미사일 불장난을 계속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물론 김정은이 금고가 바닥이 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미사일을 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표현하고 있는 로켓맨 김정은답지 않습니다. 또 경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작년처럼 경제 각 분야나 공장, 농어촌을 찾아다니면서 경제 발전 독려해야 되겠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얼굴조차 내밀지 않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4월부터 올해 농사에 총동원하는 등 경제에 주력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 군사 분야에 눈을 돌릴 시기가 아니어서 그러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아니라고 봅니다. 작년 바로 이맘때, 즉 5월 9일에 북한은 최초로 에이텍 킴슨이 이스칸테리니 하는 미사일들을 잔뜩 꺼내놓고 신나게 이제 불놀이를 하던 김정은임을 감안한다면 도발은 별로 시기를 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김정은의 건강 이상이 북한을 요즘 조용하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김정은 절대로 건강 이상이 없으며 특히 어떠한 수술조차 받지 않았다고 보증하고 나섰으니 일단 건강 이상설은 제외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평온해 보이는 바다 밑에서도 거대한 해류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분명 우리가 모르는 확실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이 지도부의 정상성에 관한 것인데, 그렇다면 김정은 주변에서
뭔가 단서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룡해를 찾아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최룡해 누구입니까? 바로 김정은의 가장 충실한 수족일 수도 있고 역으로 김정은을 풍비박산 낼 수도 있는 이런 가능한 인물 중에 제일 손꼽히는 인물이 아닙니까? 과연 최룡해가 김정은과 맞설 그런 동기나 의지나 또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는 한가? 이런 반문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견해로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늘이 덥고 운이 맞으면 최룡해가 김정은을 추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동기로 본다면 그는 올해 나이 70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목숨이 아까워할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자기 손주뻘 되는 김정은에게 90도 꺾어서 인사를 딱딱 드려야 하지. 지난 4월 10일 당 정축 회의할 때 우리가 직접 목격했지만 김정은과 같이 회의를 하다가도 그가 부르면 뭐 그냥 초등학생처럼 벌떡 일어서서 손을 모으고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경제에 걸리기 십상이니 이런 꼴이 그 노회한 최룡해의 마음에 절대 들 리가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최룡해는 정말 장성택과는 둘도 없는 호영호재 관계였습니다. 김정은이 장성택을 숙청할 때 사실 제일 먼저 목을 치고 싶었던 장성택 라인이라면 당시 군 총정치국장을 했던 최룡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그를 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북한의 권력 성골들이 맏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장성택하고도 또 다릅니다. 북한 성골들이 이튼 스쿨과도 같은 만경대 혁명학원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북한 권력의 핵심부에서 한 생을 못 박혀 살아오는 그는 북한 항일 혁명 전통 계승의 시금석 또는 산 증인과도 같은 그런 학관 위치에 있고 그런 명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등소평처럼 그에 대한 북한 사람들이 좋은 관심이든 나쁜 관심이든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김정일을 훨씬 넘어설 정도입니다. 그런 그를 당연히 칼날을 잡은 김정은이 숙청하는 것, 그건 뭐 일도 아니겠지만 그렇게 되면 김정은은 분을 풀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북한 주민들의 마음에 드디어 김정은은 살인광, 김정은은 악마라고 하는 인식이 완벽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을 유지하는데 너무도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최룡해를 의식해서인지 김정은은 요즘에도 지 할애비 때부터 계속 들먹이던 이런 명언을 자주 외운다고 합니다. 어떤 명언일까요? 충신도 가까이에 있고 간신도 가까이에 있다. 북한 사람들 다 아는 이야기죠. 이런 최룡해가 살펴보니 진짜로 사라진 듯 싶습니다. 지난 4월 15일 김정은만 제외하고 나머지 측근들과 함께 금수산 기념궁전을 방문해서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이후 그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11일에 최룡해가 순천 비료공장을 방문하는 그런 사진이 보시는 것처럼 크게 실렸대는데요. 그 뒤로 그는 어떤 고장도 어떤 기간도 시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김재룡 이 총리는 4월부터 5월 사이만 해도 수십 차 산업현장을 방문했고 3인자라 할까요? 박봉주도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그의 모습들이 노동신문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룡해는 애국의 사절과 그새 기념사진도 한 장 찍지 않았습니다. 최룡해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서 외국의 수반들이나 또는 조총련과 같은 그런 중요한 계기들에 최룡해 본인 명의로 그런 공개 서한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문에도 그대로 나오죠. 그런데 4월, 5월 사이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의문스러운 것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는 그의 역할을 아주 개무시하는 이런 현상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4일 날 당중앙군사위원회 7기 5차 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론됐습니다마는 거기서 특별히 해마다 4월 25일을 국가명절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의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어떤 날짜를 명절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에 의해서 발표된다면 바로 이것을 법적으로 고착시키는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나와야 됩니다.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용해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SOS를 보냅니다. 최룡해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몇 가지 가능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최룡해가 고질적으로 앓고 있다고 하는 당뇨병과 같은 이런 기저질환이 악화되어서 업무를 더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건강 이상이 발생해가지고 현재 치료 중일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언론에 등장해야 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애국의 사절들 북한에 들락거리지 못하고 있으니 자연히 최룡해가 애국 대사의 아그라망을 포함해서 애국의 고위 사절을 맡는 일이 없으니 사진에 찍힐 일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이런 경우까지 생각해 보니 제가 아주 객관적인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자고 하는 저희 주장은 지극히 희망적인 사항이고 또 내피설이긴 하지만 역으로 최룡해가 권력 장악에 성공해서 지금 사실상 북한을 장악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기반 구축을 위해 김정은과 과거 측근들을 활용해서 권력의 이상 없음을 보여주는 쇼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방송을 마치면서 소크라테스가 한 명언이 떠오릅니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다. 네, 최룡해도 사람이니 그도 김정은이 주는 배급이나 받으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살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최룡해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북한의 75년의 독재 정치, 인민들의 노예 살을 끝장내고 북한의 우리 부모, 형제, 자매들을 자유롭게 풍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 목숨을 내걸고 김씨왕조를 끝장내는 그런 의사를 성공시키기를 바라고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